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나왔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기본 작업은 총 15점짜리고요. 이 15점이 이제 우리 기본 작업에서 총 3문제가 주어지거든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고급 필터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조건부 서식 문제도 있는데 그 조건부 서식 문제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문제가 더 나오는데 그 한 문제는 시트 부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통합문서 보기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그 각각 문제들마다 이제 5점, 배점이 이제 5점으로 해서 세 문제니까 총 15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기본 작업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작업에서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게 고급 필터가 됐든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함수 식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조건 식을 만들 때 이제 함수들을 이제 여러 개 섞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작업까지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고급 필터가 됐든 조건부 서식에서 이제 조건 만드는 거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까다로운 그런 조건까지 만들 수 있게 조건 지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 작업 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쭉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배점은 5점이다 하고 써져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세 개의 삼각형이 나왔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B2번부터 시작해서 G32번 그 영역에서 그랬어요. 그 영역이 우리 엑셀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맨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곳까지요. 이곳까지 모든 데이터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여기서 이제 문구점이 화자를 포함하고 그랬어요. 그럼 화자를 포함한다 그 얘기는 화자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화자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돼요. 이제 이런 데이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닝아츠다 그러면 이제 뭐 화자가 안 들어가 있고 세상 문구도 화자가 안 들어가 있죠. 남경 문구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화자를 포함하는 그 데이터 찾으래요. 그리고 날짜의 월이 그랬어요. 날짜 보면은 지금 연, 월, 일이 다 써져 있죠. 이 중에서 월이요, 월. 월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얘네 얘기하는데 요 월이 5월이거나 7월인 그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건이 총 3개 나온 거죠. 문구점 명에 우리 화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월이 5월이거나 7월인 그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조건은 어디다 작성해라? B의 34번부터 B의 35번 그 영역에 입력을 해라.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find라는 함수 그리고 and, or와 once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문제상에서 함수를 사용해라. 그리고 함수 이름들을 쭉 나열해 줬죠. 그럼 이 함수들을 무조건 다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결과는 B의 37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조건 좀 보자고요. 조건 보니까 화자를 포함하고 라고 했어요. 화자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화자를 포함하고 이 조건은 우리가 fi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자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서 이제 월이 그랬죠. 날짜에서 월만 꺼내와서 그 월이 5월이거나 7월인 그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날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날짜들 중에서 월만 꺼내올 때 우리가 month라는 함수를 써주면 될 거고요. 5월이거나 7월인 데이터를 찾을 때 그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날짜에서 5월이야? 7월이야? 그거 물어볼 때 5월하고 7월을 서로서로 이제 5화로 묶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 날짜에 대한 거는 이제 5화로 묶으면 되고 앞에 이제 문구점 명의 화자를 포함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문구점 명이랑 날짜랑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묶을 때는 얘네 둘 다 만족하게끔 우리가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의 34번부터 B의 35번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해라 그랬으니까 조건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해서 일단은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B의 34번 셀이요. 자, 이곳에 와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문제를 풀 때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함수가 됐든 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제목이랑 똑같은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그런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상에서 조건의 제목은 뭘로 해라 정해준 게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 식 이렇게 한 글자만 써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 조건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문제에서 지정된 게 없으니까 아무런 글자나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find라는 함수 먼저 쓸게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find라고 한번 써볼게요. fi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뭐 어떤 글자가 포함된 거 찾아라. 화라는 글자를 찾아주세요라고 해주면 되겠죠. 화라는 글자를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 문구점이 화자를 포함하고 그랬으니까 문구점 첫 번째 셀 우리 C의 3번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1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왜? 여기에는 화라는 글자가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1번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만약에 C의 4번 셀을 내가 찍어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식 좀 고칠게요. 여기서 이제 C의 4번이라고 이렇게 C의 4번 셀을 만약에 찍었다면 지금처럼 value라는 오류 값이 뜰 거예요. 왜? 여기에는 화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value라는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라는 글자 들어간 게 또 신화상사라고 있죠. 자, 신화상사가 지금 우리 C의 8번 셀에 들어있죠. 자, C의 8번 셀로 셀 주소 한번 바꿔볼게요. C의 8번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결값이 지금처럼 2하고 나와요. 왜? 신화상사에서는 화라는 글자가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2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글자가 포함된 것들만 1이 됐든 2가 됐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화라는 글자가 포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value라는 오류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식을 어떻게 써주냐?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find에서 나온 그 결과값이 1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만 봤을 때 지금 얘는 이제 화자가 두 번째 위치에 있고 얘는 첫 번째 위치에 있고 얘는 두 번째 위치에 있죠. 그때 결과값이 여기서는 2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1이라고 나오고 2라고 나올 거예요. 그때 여기서 find에서 나온 그 결과가 1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1이나 2 전부 다 이제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모닝아트였다면 value라는 오류값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화자라는 글자가 포함된 걸 찾을 때 지금처럼 find에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구점 명이 화자를 포함하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줬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날짜의 월이 5월이거나 7월인 데이터를 표시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날짜에 대해서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날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그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게 월이 필요한 거니까 mont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월만 추출해 오면 되겠죠. 그래서 month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서 날짜가 들어있는 첫 번째 셀 B의 3번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보자고요. 자, 요것도 C의 8번 셀이 아니라 C의 3번 셀로 고쳐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B의 3번 셀에서 월만 추출해 올 거예요. 그 월만 추출해 온 게 뭐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5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5월달만 찾는 게 아니라 7월달도 찾아야죠. 7월달도 찾아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mont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월을 추출해 온 게 7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근데 5월이거나 7월인 거 찾을 거니까 이 두 개, 5월달이야, 7월달이야 이렇게 물어본 이 조건들을 우리는 5화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5화로 묶어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라는 값이 나오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요만큼이 지금 월에 대해서 5월이야 7월이야 그거 물어본 거고, 앞에 거는 이제 문구점 명이 화자를 포함하냐 안 하냐 그거 물어본 거죠. 얘랑 얘랑은 뭘로 묶어주면 돼요? 우리 and로 묶어야죠. 왜? 문구점이 화를 포함하고 그리고 날짜의 월이 5월이거나 7월인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럼 문구점명하고 우리 날짜에 대해서는 and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둘 다 만족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여기서 이제 and라는 함수로 전부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and로 시작하고 맨 뒤에서 이제 and가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좀 조금만 넓게 해서 좀 보자고요. 자, 실제 시험 볼 때도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사이뛰기를 여러 칸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5월이야 7월이야 물어본 거죠. 얘네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를 지금처럼 5화라는 함수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묶어준 거고, 앞에서 쓴 요 find라는 요 함수가 이제 뭐 한 거예요? 화자가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거 찾은 거죠. 요 화자가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거랑 이제 날짜 월이 5월이냐 7월이냐 그거 물어본 거를 우리가 end로 전부 다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 좀 잘 볼 수 있게 제가 옆에다가 좀 복사 좀 해 놓을게요. 자, 지금처럼 쓴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이제 실행시켜 주면 되겠죠. 고급 필터 할 때는 그 데이터가 지금 있는 곳에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하나만 클릭을 해놓고 우리가 고급 필터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필터 할 때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 들어가면 돼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정렬 및 필터에 보게 되면 여기 고급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고급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떴죠. 자,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할래?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현재 위치에다 필터할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다 복사해야 돼요. 왜? 문제에 시켰잖아요. 결과는 B의 37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우리 조건 쓴 거 있죠? 조건 쓴 곳. 여기 두 칸이요. 조건이라는 이 제목하고 그리고 false하고 결과값이 나와 있는 곳, 이곳 두 곳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이제 결과값을 표시할 그 위치 물어보는 거죠. B의 37번 셀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B의 37번 셀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조건, 내가 세워놓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해서 출출된 거 보니까 지금 문구전명은 전부 다 화라는 글자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날짜 보세요. 날짜 보니까 5월달 나왔고 7월달 나왔고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고급 필터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건 작성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런 조건들은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얘도 배점이 지금 5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조건부 서식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고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해라 그랬으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죠.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2번 영역에서 행 번호가 짝수이고 품목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2인 그 전체 행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그렇게 적용시키시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래요. 그리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그렇게 작성해라. 그때 이제 우리가 규칙을 작성할 때 is 2분 그리고 row 그리고 left라는 요 함수 세 개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세 개 함수를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조건부 서식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쭉 올라가서 우리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2번 영역이요. G의 32번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범위 잡아주면 돼요. 싹 다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2번까지요. 다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조건부 서식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이런 제목들은 범위를 잡는다 안 잡는다? 범위를 잡지 않더라. 범위를 안 잡는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B의 3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범위 설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 설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찾아가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있죠. 자, 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오른쪽에 가다 보면은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조건부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우리는 새 규칙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 그러면 이제 새 규칙 대화 상자가 떴죠. 여기서 이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규칙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규칙은 지금 문제 보자고요. 문제 보니까 행 번호가 짝수이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 번호를 추출해야 되는데 행 번호를 갖다 주는 함수가 우리 r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w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지금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그 셀의 행 번호를 가지고 와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행 번호 가지고 오겠죠. 그 행 번호가 짝수이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짝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때 문제에서 is even을 쓰라 그랬으니까 is even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s even이라고 써서 이 row 함수로 쓴 거 요거 싹 다 이제 우리가 is even으로 다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조건이 우리 품목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이인 그랬어요. 우리 품목 코드가 지금 이곳에 들어 있고요. 이곳에서 첫 번째 글자 보면 C도 있고 D도 있고 여기 E도 있어요. 그리고 G도 있고 E도 있고 그다음에 D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이 품목 코드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와야 되는데 그때 문제에 보면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left라는 함수 써보자고요. 자, lef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품목 코드 이곳에서 왼쪽에서 한 개만 꺼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왼쪽에서 한 개 꺼내 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2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조건부 서식을 할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색으로 적용시킬 거니까 여기서 지금 뒤에 3번 셀 주소 찍은 거 보면은 지금 D에도 달러가 붙어 있고 3에도 달러가 붙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을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요만큼이 이제 우리 품목 코드에 대한 그 규칙이고 요 앞에 있는 게 행번호가 짝수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행번호가 짝수이고 품목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2인 그 전체 행에 대해서 우리가 채우기 색을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은 이고라는 걸로 묶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함수 사용하라는 걸 보면 이제 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을 때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곱하기로 묶어주면 돼요. 곱하기로. 해서 요 앞에 거 따로 계산하고 요 뒤에 거 따로 계산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다 쓴 식과 뒤에다 쓴 식을 가로로 전부 다 묶어서 따로따로 이제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쓴 거 먼저 싹 다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쓴 것도 레프트도 가로로 이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프트로 쓴 거 얘도 가로 열고 맨 뒤에 가서 가로 닫아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칙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제 규칙을 다 지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서식 지정해 줘야죠. 해서 서식이라는 버튼 눌러주고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색으로 적용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채우기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채우기에 들어가서 우리 표준색 주황색이라는 거 얘예요. 얘 요거요. 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확인이요. 규칙도 전부 다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서식도 전부 다 적용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자, 그럼 이제 결과 좀 보자고요. 여기 보면 이제 품목 코드가 2로 시작해요. 여기도 2로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왜 서식이 안 바뀌었어요? 행 번호가 지금 얘는 7번, 그리고 얘는 행 번호가 9번. 홀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안 바뀐 거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자고요. 내려가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알파벳 E가 지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안 바뀌었어요? 얘는 행 번호가 13번이라. 그 밑에 거는 서식이 적용됐죠. 왜? 14번 행이니까, 짝수행이니까. 그리고 얘도 서식 지정된 거 보면은 16번 행이니까, 짝수행이니까 그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처럼 여기도 2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행 번호도 짝수행이죠. 그리고 그 밑에 2가 있는데 얘는 홀수행이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여기도 2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홀수행이라서 서식이 적용 안 됐고요. 그 밑에 거는 2도 맞고 짝수행도 맞으니까 서식이 적용된 거고 맨 마지막 것도 보면 2로 시작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32번 짝수행이니까 서식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봤어요. 아까 우리 규칙을 세울 때 제가 규칙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규칙 세워놓은 거 보면은 row라는 걸로 우리 행 번호를 추출했고요. 그 행 번호가 is even에서 짝수냐?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식 보면 이제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품목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만 꺼내와라. 그 하나 꺼내온 게 2랑 똑같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이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은 둘 다 서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문제상에서 만약에 and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돼 있다면 이 두 개를 우리가 and로 묶었을 텐데 and라는 함수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곱하기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조건 작성하는 거 그게 이제 함수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함수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 조건 작성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 함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을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 6씩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배점이 5점짜리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 좀 하자고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 보니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어디서 하냐? 우리가 맨 위에 메뉴 보게 되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 옆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요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여백이라는 곳에 가면 됩니다. 여백에 가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고 가로 세로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가로하고 세로하고 둘 다 체크해 주면 돼요. 왜? 문제에서 정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둘 다 체크해 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바닥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자, 이곳에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 바닥글 편집하고 있죠. 이 바닥글 편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 하단에 어디에다가 가운데 구역에다가 우리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구역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1페이지이고 전체 페이지가 만약에 3페이지라면 지금처럼 1/3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페이지 번호 나타낼 때 현재 페이지가 있고 전체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집어넣을 때 여기 샵 하나만 써져 있는 게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뭐만 넣어주면 돼요. 슬래시라는 이 기호만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 구역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이 아이콘 클릭해주면 이게 이제 현재 페이지요. 그리고 슬래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끔 얘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조건 얘도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 설정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보니까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H32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래요. 자, 일단은 인쇄 영역 설정 먼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트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하고 나면 맨 위에 보면 인쇄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인쇄 영역 클릭 한번 해주고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H의 32번 영역까지 전부 다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H의 32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인쇄 영역하고 그 셀 주소가 이렇게 그 범위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 행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인쇄 제목이라고 되어 있고 반복할 행 있죠. 몇 행을 반복시켜라. 이 행을 반복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할 행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이 행하고 우리 행번호 써져 있는 곳 있어요. 이곳을 한 번만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할 거 다 설정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미리 보기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자,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것 같고 이 데이터가 우리 이 전체 페이지의 정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맞죠? 가운데 이렇게 표시됐고 아래쪽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페이지까지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전체 2페이지 중에 현재 1페이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려면 여기서 우리 요 부분 있죠? 여기서 이제 요 삼각형을 클릭해주면 2페이지도 볼 수 있어요. 2페이지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전체 2페이지 중에 현재 2페이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그렇게 이제 인쇄 제목 설정했죠. 2페이지도 보니까 이 제목이 출력이 된 거 맞죠? 그리고 1페이지에도 그 제목이 출력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해주면 이 문제도 이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해주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조금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